자, 지금 배경으로 살짝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 12월 이제 7월 운세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야지 또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겠죠. 아직 경월 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차근차근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 많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7월 달에는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이제 처음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는 감당은 못할 것 같고요.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기존에 한 5, 6분 정도 확보가 돼서 한 4, 5분 정도 신규로 모집을 하면 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본문에다가 제가 양식 같은 거 링크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보시면 되고, 그 지역은 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쪽입니다. 홍대 합정 이쪽에 있고, 강의 장소는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할 강의는 아마도 한 13일, 20일 뭐 요쯤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는 무조건 일요일이 좋다 하시면 또 일요일로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토요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평일은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평일에는 모집이 그렇게 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주말에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7월달에 오프라인 특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궁금한 거 다 알려드려야죠. 내용은 딱히 없고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궁금한 거 질문 답변 원 없이 하다 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일간별 순서는 제가 지난번 경호를 할 때는 거의 이제 일간별로 했죠. 그래가지고 좀 임의대로 했는데 영상을 이제 부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 댓글이 일간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뽑아봤는데 경금을 처음 올렸는데도 경금 일간에 올린 영상이 댓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먼저 한 것들은 그 다음으로 미루고 해가지고 그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목을 마지막에 했죠. 제가 을목을 마지막에 했는데 이제 댓글이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을목을 가장 처음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장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을목을 가장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댓글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할 건 아니에요. 뭐 댓글 순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조회수로 할 수도 있고 제 마음이죠. 어쨌든 끝까지 다 하긴 하니까. 근데 일단은 이번에 참여해 주신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을목을 가장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기토, 무토, 병화, 신금, 개수, 임수, 종화, 간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간 언제 하는지 순서 보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7월이 언제부터인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7월의 절입일은 7월 6일에 해당하는 소서, 정확한 절입 시간이 23시 20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야 이제 신미월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경호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신미월이다. 그래서 7월의 운세다 할 것 같으면은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6일에 해당하는 이 소서 절입일 달력 보면은 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고. 그래서 이 7월 6일부터 이 신미월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어쨌든 신미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텍스트를 좀 준비해 봤고요. 보통 이제 언제부터가 상반기고 하반기냐, 이걸 또 나누는 기준들이 다른데, 만약에 자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러면은 5월까지가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월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자월부터 또는 자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입춘, 인월부터 새해 시작을 하죠. 인월부터 시작을 하면 인묘진, 사오미까지가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신미월까지가 상반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신미월이 넘어간 임신월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갑진년의 하반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자로 잡느냐 인으로 잡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인으로 기준을 잡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월부터 공지 세수설로 건자력을 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인력이라 해가지고 인월부터 월건을 잡죠. 그래서 병인월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갑진년이 시작됐으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신명월까지가 상반기다. 임신월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다.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경우월까지가 상반기다 하반기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오까지가 상반기란 얘기죠. 인부터 시작을 하면 미까지가 상반기다. 그거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경호월입니다. 이 경호월에 청강 경금이 떴죠. 가장 크게 움직이고 실천하고 일이 많고 바쁠 때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16월 강의인데 16월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제 갑진년에 대한 전반기를 쑥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인월부터 쭉 흘러온 갑진년의 상반기를 한번 좀 짚어보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가 6월달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요 시기가 이제 현재 경호월입니다. 그래서 병인월부터가 이제 갑진년의 시작이 됐죠. 갑진년의 테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장하는 한 해가 됩니다. 뭐든지 키우고 배우고 발전하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점을 갑진년에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키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때부터는 기존에 그냥 하던 거 하는 것보다 바꾸거나 전환하거나 뭔가 기존에 하던 거라도 새로운 속성으로 좀 전환점을 맞이할 그럴 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이 좀 유입돼도 당연히 새로워질 수 있겠죠. 하던 일이어도 멤버가 교체되면은 새로워지는 거니까 새로운 국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 2월 병인월부터 요 병인월에 해당하는 2월부터 움직였다. 이때 이제 욕심을 부렸다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병인 정묘 이때부터 이제 조금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시절들이 되겠죠. 이 토가 생길 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년은 급한 마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급한 마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갑진년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인내와 끈기 애들 키우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재밌는 거, 뭐 좋은 것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해주고 돈 벌어다 갖다 주고 먹을 거 입에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조금 크면은 이제 학원, 학교 보내면서 교육에 신경 쓰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자식 키우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소모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갑진년이 다른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꼭 굳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어도 뭐 자식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이게 갑진년 자체 테마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끝없는 인내와 끈기만이 답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돈과 사람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서 거래나 계약에 관련된 문제들 딱딱 처리되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쉽지 않다거나 얼마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을 새롭게 세우거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야 하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잠깐 하려고 했던 일이나 그냥 짧게 투자해서 어떻게 좀 재미 좀 보려고 했던 게 있다.
이러면은 이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거나 묶이거나 생각과는 다르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작년 개면연부터 움직였던 분들, 지금 만만치 않은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동을 했거나 개인의 판단으로 일을 벌려놨거나 이러면은 쉽지가 않은 갑진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장기적인 투자 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진기사월에 해당하는 4월달, 5월달 이때에 한 번쯤 걸리게 됩니다. 이 무진기사월 있죠? 4월 양력에 해당하는 4월, 5월. 대부분 이제 월을 얘기할 땐 음력이 아니라 양력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4월, 5월에 해당하는 무진기사월. 이때 이제 토가 천간에 뜨는 시기죠. 제가 토가 뜰 때는 걸린다고 했습니다. 마디가 생기고 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걸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월, 이번 달이죠. 경호월부터는 새롭게 재구성 또는 재시작하는 시간들이 이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간에 손을 대는 거예요. 목은 창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금에 이르러서 이제 도구가 발생이 되죠. 쇠붙이 같은 것들, 칼이나 가위나 농사를 지을 때도 뭐 쟁기 같은 농기구들이 발달이 되면서부터 수확량들이 늘어나고 요령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 뜯어 고치고 바꾸는 일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뜯어 고치는 게 아니어도 이때부터 움직인다는 겁니다. 뭔가 움직임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된다. 그리고 바빠진다. 그래서 이런 경월부터 움직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은 경월에서 움직인 일들에 대한 숙성 단계. 그러니까 금에서 어느 정도의 재료들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숙성시킬 그런 때가 되어야겠죠. 숙성이 됐든 발효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두는 것도 금의 시간입니다. 지키는 거죠. 참는 거.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엄청 답답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벌려면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래서 12월은 이 경호월에서 움직였던 일들에 대한 숙성 단계,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굳히기를 시도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굳히기가 잘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을사월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는 법. 부정적이라면 이때부터 갑진년의 이슈들이 가시화가 된다. 갑진년을 대표하는 이슈, 뭐 일들 있죠. 핵심 인물의 등장이라든지 사건 사고 발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12월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호월에 전조 증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뭐 병원 갈 일이나 뭐 재판 받을 일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경호월에 이런 전조 증상이 찾아온다는 거죠. 빠르면 기사월, 늦어도 경호월에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불행이 이제 당연히 뭐 안 좋아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누군가의 불행이 나한테는 기회로 찾아올 수도 있는 시기가 12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불행, 그러니까 경매도 누가 하다가 안 된 거, 망한 거, 그래서 이제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경매로 싸게 산다. 아니면은 뭐 금매로 나오는 물건도 갑자기 이제 가격이 너무 싼 거죠. 금방 현금 처분하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으면은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누군가의 불행인 거죠. 불행 또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나 땡 처리하는 일들. 그게 이제 나한테 기회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12월에 건수를 잡을 수도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갑진년 천간 간목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라는 거는 다른 때보다 감정이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간목이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간목의 시간에 사람을 관계한다. 감정적으로 요동쳐야죠. 많이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소모적인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커야 하는 목이니까요.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죠. 이해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갑진년도 갑진년이 힘들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갑진년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의지하고 영리학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쉽게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갑진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때는 이제 싸우거나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이런 일 생길 수 있는데, 싸우는 것 자체가 이게 에너지 소모가 정말 크죠. 이게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기는 것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죠. 사건이 생겼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지, 그 네가 잘나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 소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이 중요하다고 좀 써놨습니다. 속전속결. 이거는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월부터 대체로 바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경월부터 바빠진다.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라고 했죠.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가 심할 때, 에너지 소모가 심할 때가 됩니다. 경월은 몸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가 심할 때다.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때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대충대충 해도 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좀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막 꼼꼼하게 힘 줘가지고 하려다가 오히려 더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경월 대체로 바빠지는 분들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은 이제 결산하는 시기, 아까 얘기했듯이 굳히게 한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과 이런 거 볼 수 있고, 숙성한다 했죠. 경월에 뭐 움직여 놔야지. 우리가 요리할 때도 숙성하고 뭐 양념 재워놓고 할 때도 재료 준비가 끝나야지, 뭐 냉장고라든지 실온에 뭐 숙성을 시키든 이렇게 경월에 해놓은 게 있어야죠. 경월에 해놓은 게 있어야지 12월에 결산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은 상반기 결산하는 시기다. 작은 성과. 요거는 이제 돈 들어올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잘했던 거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움직일 계획이나 조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신멸부터 설계할 수 있다는 거. 하반기에 움직일 계획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신멸부터 설계해야죠. 그래서 갑진년 상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좀 버틸만 하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힘드신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힘들어야 정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로 뭐 유복하게 자라고 우리 집 잘 살았다, 그런 분 몇이나 되겠어요. 학창 시절이 가장 힘들죠. 공부할 때 배고프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혼나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대부분 참는 것이 부지기수죠.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았던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것이 이제 목의 시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지금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 한들, 그 전에 일을 배울 당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내가 어린 시절, 초보 시절, 일을 막 이제 입문한 시절,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정에 대한 기복도 생길 수 있고, 감정적 소모 항상 강조합니다. 여기도 감정이 요동친다고 됐고, 여기도 감정적 소모가 매우 많을 수 있다고 했죠. 그만큼 우리를 여기저기 막 들쑤신다는 얘기입니다. 막 쿡쿡 쑤시는 것 같이 가만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월까지 어느 정도 씨를 뿌려놨다. 그러면 이제 16월부터 좀 숨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좀 자랑할 거리가 생기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은 오행 수의 기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다른 사행에 대한 뭐 목이라든지 토나 금, 화 다 필요하지만 오행 수의 기운 이런 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행 수 기운의 방향성, 이것에 이제 크게 좌우된다. 그 이유는 이제 천간 간목으로 수를 설기시키죠. 수생목 되니까. 그래서 수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는 어디에 쓰여지거나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기르고 키우기 위해서 목으로 흡수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수생목이라는 게. 이제 뭐를 키우고 기르는, 발전시키고 투자하고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수를 설기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갑진년이. 그래서 수기가 고갈됩니다.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거나 쉴 수 있거나 여유를 부릴 수 있거나 아마 그러기가 만만치 않다. 지지에 있는 이 진토 보더라도 이게 수가 인묘되죠. 인묘 보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무덤이나 창고에 들어간다는 의미 자체가 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곧 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내년이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대비해서 갑진년에 뭐든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 그냥 걸리는 일들이 많다. 걸리는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하기 싫어도 뭐 피할 수가 없죠. 개묘년까지는 뭐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진년에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진년의 이슈는 을사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복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복선이랄지 전조증상이랄지 예행연습이랄지. 을사년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갑진년은 이 진토로 인해서 항상 강조하죠. 좀 지저분한 일, 힘든 일, 번거로운 일, 이런 것들 마다하지 않고 가장 많이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결과에 욕심부리거나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갑진년 잘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연연해가지고 왜 이러니 저러니 뭐 왜 난 이만큼밖에 못했니, 이런 성질 급한 분들은 갑진년이 정말 힘든 거예요. 갑진년이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 당장 크라고 한다고 바로 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크는 건데. 공부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나이에 배우는 그런 학습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데, 부모가 너무 성질급하다고 뭐 선행학습을 너무 시켜놓으면은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서가 파괴가 되죠. 실컷 뛰어놀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부모 입장에서 막 욕심을 부린다 이러면은 아이답게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갑진년에 성급한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내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인내해야죠. 당장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이렇게 멤버 구성 정확하게 딱딱 일처리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내해야죠. 뭐 참을 일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번거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바쁠 수도 있겠죠. 돈은 안 되는데 엄청 바빠. 갑진년 뭐가 이렇게 바쁘냐, 정신 하나도 없고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바쁘냐, 몸은 힘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금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임무진의 시기에는 다 재투자하고서 기르는 쪽에 핵심을 둬야 되는 거니까 뭐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 욕심을 부린다는 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 여러 가지로 키워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커나가야 할 문제를 키워내야 한다. 대부분 원하는 결과 뜻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금순환, 현금 흐름 이런 거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때라고 했죠. 계획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약이라든지 약속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당연히 변수 감당해야겠죠.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한다고 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플랜 2를 생각해야 한다. 2가지 이상 양수 겸정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만 장군 쳤다 해서 뭐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도망가면 끝이죠. 양수 겸정을 때려야 한다. 플랜 2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방법론이 많을 때 좀 유리한 건데 방법론이 적을수록 고배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16월 여러 가지로 나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새로워질 수도 있고, 경월에 벌어졌던 일들 정리해가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또 움직이고 또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또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2월에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에 대한 형충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합이랄지 지지 미토에 해당하는 축미충이나 축수미 삼형살 이런 걸 좀 분담하면은 천간에 병화가 있는 사주다. 병화 일간을 더불어 가지고 사주 천간에 연, 월, 일시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한 달간 이런 병신합에 대한 기능들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사주 병화가 있다가 하면 병신합을 하게 되니까 이 신금의 기능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해당 육친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신금의 기능을 이 병화 관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신금이 관이 될 텐데, 요 식상이라고 하는 병화로 인해서 이 신금 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땡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식상으로 관을 땡긴다는 거는 내가 이 관을 유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유혹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제한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병화로 신금을 꼬신다, 땡겨온다. 그런데 이제 그 기능에 이 병화가 주체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수한테 극을 당하고 있다거나 이제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러면 이제 신금의 기능들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내가 병화로 이제 병화가 도구예요. 근데 도구로 이제 신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제 광맥이다, 뭐 금맥이다 해서 그걸 이제 캐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날이 부러졌어. 그러면은 캐다가 도중에 이제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한 10가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한 3가지밖에 가져올 수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병화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병화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순서적으로 연부터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년에 태어났다. 사주 연천간에 병화가 있다 하고 이제 월에 병화가 있다.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병화가 연에 있는 사주일수록 신미월에 이 신금을 이제 병신합으로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미월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신묘를 쓴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빨리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더 뭔가 앞서 나가서 기운들을 맞이하게 된다. 다른 천간보다도 병화가 좀 더 중점적으로 치중이 됩니다. 이게 합의되는 인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 일적으로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누군가하고의 어떤 끌림으로 인해서 뭘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신합으로 이끌리는 거죠. 당연히 이성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신묘월에 이 병신합이 되는 구조, 병화로 인해서 이 신금이 움직인다. 이게 천간합을 보통 이제 묶이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뭐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됐다 이렇게 합화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묶이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금이 병화로 인해서 묶인다. 그러니까 이제 병화로 인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냥 신금이 우리한테 온 것보다 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신금을 만났다 그러면 신금을 그냥 막 청소기 빨아들이듯이 합으로다가 이렇게 자석에 그 철가루 다 달라붙듯이 이제 그런 게 천간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일간별로 설명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묘월의 이런 형충합적인 관점이 병신합이 되면은 이 병화로 인해서 신금이 땡겨진다, 신금이 움직인다,
좀 더 내 소유적으로 한 달 동안 좀 쓸 수 있다. 뭘로 인해서? 병화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일간이다. 병화 일간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정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제라고 하는 내 소유나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시할 수 없죠. 그거를 되게 책임을 지든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죠. 내 거다라고 하면은 관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디 가고 싶냐, 뭐 먹고 싶냐 하면서 챙겨주고 뭐 돌봐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이라고 하면 내 돈과 관련된 어떤 투자사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더 부족하면은 부을 수도 있고 넘치면은 조절해가지고 빼서 또 새로운 데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이제 병화 관점에서 내가 병화 일간이다, 내가 병화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병화가 식상이다. 그러면 식상이 중점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신금을 이제 견인하는 거예요. 땡긴다. 그것이 재성이면은 수일간이겠죠. 수일간 재성 병화로 인해서 신금 인성을 땡긴다. 돈 투자해가지고 뭐 배우러 간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재성이라고 하는 돈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인자, 뭐 부모님 찾아간다 이럴 수도 있겠죠. 돈 좀 빌리러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 찾아가가지고 손 벌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병신합이라는 게 병화가 뭐 인성이다 그러면 토일간이겠죠. 인성으로 식상을 합으로 땡겨온다. 그거는 이제 내 자격으로 내가 뭔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격이랄지 나의 기질 이런 걸로다가 식립이라고 하는 식상을 땡겨오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병화니까 이제 그것이 있을 때 좀 더 소유적으로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미월에 해당하는 이 신금을 내 걸로 땡겨와서 득을 보느냐 아니면은 좀 불편하냐 이런 거니까. 자, 충미충 관점으로 좀 지지를 본다고 하면은 내 사주 축토가 있다. 그럼 충미충이 일어나겠죠? 축토가 있는 사주들. 신미월을 기점으로 충미충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토기끼리 충하는 건 이제 붕충이라 해가지고 그 지장 간에 있는 내용물들은 움직이는데 토 자체는 이제 뭐 깨져가지고 뭐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미월에 이런 토기의 충돌로 인해서 일단 토기 자체는 큰 변동상은 없어요. 그냥 커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지장 간의 이런 격발이랄지 뭐 계보랄지 이런 운동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등장인물, 사람 만나는 일이나 뭐 연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평소보다 좀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왕성한 활동이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토가 있던 분들 좀 굉장히 좀 더뎠다. 갑진년 굼뜨고 뭔가 속도도 안 나오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답답했다. 뭐 내놓은 물건 잘 보러 오지도 않고 뭐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 충미충이 오는 이 신미월에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보인다. 이 충이 되면은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 미토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요동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물론 그 움직일 때 깨져가지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창고 정리하고 뭐 물건 이제 할 때 이게 있었네 하면서 새롭게 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충으로 인해서 청소라고 하는 이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찾던 물건이 하나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있었지? 이제서야 찾았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지장간에 대한 부분이 충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얻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묘고지의 충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일이니까 뭐 과거에 이제 내가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고 뭐 이랬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슈로 이때 이제 결과를 보는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과거에 준비해왔던 것들, 과거의 인연들, 의도치 않게 예전 인연과 어떤 만남이 다시 이루어진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왕성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답답했던 일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 움직인다, 이런 걸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대할 수 있다지 뭐 다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다 해결되면 뭐 완전히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기의 과중, 이런 축미충도 그렇고 이따가 얘기할 이 축수미 사명 다 토기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토기가 과중하게 되면 토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에 해당 십성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들이나 안정감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수의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다칠 소지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토기가 이제 축미충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해졌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토기의 이슈로 인해서 지장간들이 막 요동을 치니까 그 중에 이제 수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불편해지거나 힘들 소지가 있다. 뭐 수가 관이다. 그럼 뭐 화일관이겠죠. 화일관한테 이제 관이 불편해질 소지. 본인은 강해지는데 관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 윗사람을 능가하는 겁니다. 아예 뭐 내 선배들, 위 상사를 능가해서 내가 뭐 표창을 받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수가 재성이다. 토일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기가 과중되는 거니까 어떤 동료나 친구들 막 점점 날 도와주겠다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나눠야 돼. 이럴 수도 있겠죠. 토기가 과중되니까 사람은 많은데 수에 대한 재성 이런 거는 이제 불편해지니까 그거 다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뭐 금일간이다. 그럼 뭐 토가 인성이니까 인성의 과중으로 수에 해당 십성이 불편해진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죠. 네, 토기에 대한 인성이니까 주어진 일, 설계한 일, 계획한 일 이거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 있잖아요. 쇼핑도 하고 어디 또 가서 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몸은 자꾸 막 일 터진 거 해결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바쁘니까 정신없는 거야. 그럼 이 수에 대한 십성 이런 게 좀 불편해지거나 뭐 힘들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축술미 사명 이렇게 넘어가면 어쨌든 이 축미충이라는 것 자체도 축미도 충도 되고 형도 돼요. 축술미에 이게 그 축술형 뭐 술미형도 되지만 축미가 형도 돼요. 이게 축미랑 인신은 형충이 다 됩니다. 인신도 인사신 사명 해가지고 인신이 충이기도 하지만 인신 형도 됩니다. 그래서 축미 충형 뭐 형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축술미 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미충처럼 어떤 조건이 나한테 땅 하고 때리거나 어떤 사건이 딱 생겨서 이런 것보다도 뭔가 풍선 부풀리듯이 주위에 상황들이 좀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풍선 효과 같이. 그래서 이제 내 사주 술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신묘월에 술미형이 일어나니까 이 작동으로 신묘월 평소보다 바쁘고 정신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면은 내가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정말 큰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큰 건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바쁘고 정신없고 돈 언제 주기로 했는데 자꾸 그 미뤄지거나 좀 억울한 일 좀 당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형살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 보면 군경법 의료에 종사한다 이러잖아요. 군경법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 만나는 직업군입니다. 법조인들, 뭐 변호사라든지 판검사들 다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이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부터 해서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건강 관리도 뭐 그렇지만 자기 왜 병 걸렸냐 하면서 억울하다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 다 결국에는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만남이죠.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당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형살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작용들이 내 사주에 형성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무조건 형살이나 이런 충이 동하게 되면 뭘 하든지 간에 움직인다는 것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일단
내 사주에 이런 미토가 뭐 식상이 됐든 재성이 됐든 비식재고 아닌 뭘로든 간에 움직인다. 비겁으로 동하면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좀이 쓰시고, 식상에 동하면 이것저것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들, 재성으로 동하면 내 소유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막 계산해보고 이런 것들. 관이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운에 의해서 좀 흐름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운에 대한 것은 관을 기준으로 좀 작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맞게 딱딱 흐름이 형성되는 거는 노력한다고 흐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간목일간을 배웠는데 간목일간 손님이 올 거라는 거를 노력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듯이, 내가 간목부터 임수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개수일간 손님이 온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9가지를 다 배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이죠. 내가 오늘 간목을 배웠는데 딱 간목 손님이 오는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관이다. 그래서 관에 대한 부분이 동하면은 이런 흐름들이 딱딱 이렇게 알맞게 들어오는 것들. 근데 흐름이 들어오는 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이면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거죠. 뭐 가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유롭게 막 움직이면서 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안에서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긍부정이 항상 다 있다. 그래서 이런 사명살이 걸리는 이제 충미형이라든지 술미형, 충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도 되고 형도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각종 이동수나 움직일 일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기가 과중되니까 토국수 문제로 수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가 불편해지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기운이 좀 확보가 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형살이 내 사주에 없고 운에 의해서 잠깐 건들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이때 만난 사람하고 계속 이어지고 싶은데 그냥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연이 됐다가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쉬움이 남아서 막 사주 보러 다니고 막 타로 보러 다니고 하는 건데, 이게 일시적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거죠. 근데 내 사주에 이런 형살이 있거나 그거를 이제 좀 금으로 인해서 이제 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끌고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했으면은 부지런 떨면서 이제 발품 팔고 움직이고, 아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겸손해야죠. 막 오만 떨고 막 원래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은 바로 이제 버스 떠나는 거죠. 한번 떠나면 안 옵니다. 발품 팔고 움직여야 되고 흐름을 타고 계속 움직이고 이동해야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했으면은 딱 기회구나 이걸 알아야지 막 의심하고 이게 뭐냐 또는 믿어도 될 사람이냐 이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지금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홍총회합적인 관점, 이제 축수미 사명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해묘미라든지 사오미에 대한 것들은 그 해당 글자가 강해지는 걸로 좀 보시면 돼요. 사오미에 대한 거는 이제 화가 좀 미토로 인해서 강하게 결속되는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고, 해묘미에 대한 거는 이제 미토가 목기에 대한 것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묘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해묘미로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방합보다는 삼합이 좀 더 상위 호환이라서 힘의 세기는 좀 방합이 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인 결속이 되는 합은 삼합이니까 삼합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이죠. 합에 대한 거는 삼합, 방합, 육합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묘미 삼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 미토로 인해서 묘목에 대한 기질들이 좀 더 이렇게 강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토가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뭐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묘미 합으로 인해서 미토로 인해서 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 부서에 잘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일이라든지 감초같이 양념 쳐주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잘 어울려요. 본인이 뭐 대장 노릇하고 뭐 이런데 저런데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2인자 노릇하는 거 있죠. 그만큼 또 책임을 지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좀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삼합 방합 저기까지 보셨고,
갑진년하고 신묘월의 관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하고 신묘월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의 신묘월이잖아요. 그냥 신묘월이 아니라. 지루하고 따분했던 갑진년 아주 답답합니다. 사실 뭐 안 답답한 사람 없을 정도로 지루하고 따분한 갑진년이다. 신묘월은 조금 욕심부려 볼 만한 이슈나 등장인물.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누구냐 등장인물이 옛날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냐 다 포함되죠. 당연히 올드 앤 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이슈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사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활력을 얻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한테는 부정적이다, 뭐 예기치 못한 사고, 수술수나 이런 걸로 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의료 파업에 대한 국면도 좀 계속 장기화가 될 조짐이어서 지금 뭐 응급실도 그렇고 진료 보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몸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뭐 수술 받는 경우도 그렇고 병원 가는 것들이 지금 뭐 작은 일로 가더라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에 과신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증상 발생 즉시 싹을 잘라내야 좋은데 이런 게 좀 잘 될지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고 당하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어디 부러지거나 뭐 누구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뭐 원한 사거나 이런 걸 발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고쳐야 되는데 싹을 잘라내야 이 이후에 이제 후환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이 갑진년에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고될 수 있다. 그거를 미리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겠죠. 주변에 의료인들을 많이 사귀어 놓든지 어떻게 방법이라도 좀 얻어들어야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묘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나머지 다른 얘기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더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게 인트로 강의 해가지고 그리고 일간별로 해서 차근차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갑진년 신묘월 인트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별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